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S&P 500 기업들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 발표를 했으니까 3분 응선 정도가 지나갔는데,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판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좀 분위기를 보자면은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만큼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속에서도 뭔가 좀 좋은 부분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증시를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전강 후약의 장세가 좀 나타났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오늘 이제 소비재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을 했고요. 그리고 막판에 좀 안 좋았던 거는 IT주들이 막판에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막판에는 또 정말 이 장 마감 직전에는 그러니까요. 풀리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또 전환을 했다가 상승으로 또 전환을 하는 이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장세라고 보면은 딱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캐터필러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좀 보잉도 그랬고요. 캐터필러도 그랬고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도 부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잠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자고 일어나니까 그 주가가 또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주무시기 전에는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반전을 하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좋은 구석을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무역 전쟁에 피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좀 컸고 예상대로 EPS와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 순이익 순이익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매출 가이던스는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네. 근데 이제 개장 전에 주가가 최대 마이너스 5%까지 벌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상승 반전을 한 이유는 CEO가 이제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산을 줄일 거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에서도 과거에는 캐터필러가 하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늘렸지만은 이번에는 4분기에 신속한 생산 감축으로 이제 시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장기간 펼쳐질 거는 아니고 한 번에 그칠 이벤트라면은 주식을 매수할 이유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여기에 이제 캐터필러는 3분기에 12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네. 4분기에도 9.5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또 계속 할 거라고 밝혀서 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응을 할 거다. 그리고 주주 환원은 계속 할 거다.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업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리가 막지는 못하니 네. 이런 것들로 주주 친화 정책, 주가의 상승은 좀 도와주겠다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잉 케이스는 어떨까요? 보잉은 이제 보면은 실적 수치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네네. 예상치를 좀 큰 폭으로 미스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EPS가 그랬는데요. 예상치가 2.14달러였는데 실제가 1.45달러로 나왔고, 그리고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달러로 이제 매출 컨센서스에 부합을 좀 했는데, 이제 737 맥스가 인도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상업용 항공기에서 매출이 67%나 급감한 게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번에 실적 발표보다는 이제 운항 재개 목표 시점에 대한 이 경영진의 언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최근까지도 이제 경영진이 4분기 운항 재개를 좀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하고 있었죠. 제프리스 같이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IB조차도 운항 재개는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위한 승인 과정을 4분기에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목표를 고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안심을 했고, 네. 주가도 좀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3분기 어닝 시즌 초반에 좀 전반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20일 화요일까지 네. 실적 발표 이후에 평균 주가 반응이 플러스 1.7% 정도를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역시 이제 기대치가 낮을 만큼 낮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비트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캐터필러나 보잉처럼 뭔가 좀 앞으로 좀 좋을 만한 네네. 그런 소식이 있을 때는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발표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회계연도 2020년도 1분기, 이제 네. 19년도 7월에서 9월까지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습니다. EPS가 컨센서스 1.24달러를 넘어선 1.38달러, 그리고 매출이 322.4억 달러를 넘어선 331억 달러로 나왔는데 지난 2년간 EPS 서프라이즈 비율이 100%,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도 88%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난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 19건, 하향 조정이 4건밖에 없었는데 역시 이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318억 달러에서 324억 달러 매출이었기 때문에 331억 달러는 이 상단 역시도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주가 반응을 보면은 좀 소폭 하락 정도로 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의 네네. 거래에서 이런 부분들은 뭐 딱히 나쁜 부분이 있었다기보다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게 우리 시간으로 이제 6시 30분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좀 기다리면서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그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에 뭐 사업부별로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어떤 사업부가 좀 괜찮았었는지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 OS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엑스박스 등이 포함이 된 개인용 컴퓨팅, 그리고 오피스 365라든지 아니면 링크드인 같은 게 포함이 된 생산성 및 경영 관리, 그리고 이제 에이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축이 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좀 보시면은 개인용 컴퓨팅 부문에서 가이던스 중간값을 넘어선 111.3억 달러가 나왔고요. 생산성 및 경영 관리에서도 가이던스 중간값인 108억 달러를 넘어선 거의 111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104억 달러의 가이던스 중간값을 넘어선 108.5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는데 가장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에이저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되겠죠.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이저의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좀 둔화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제 18년 2분기 회계연도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거의 100%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던 게 계속해서 좀 둔화를 하더니 지난 분기에는 이제 64%까지 60%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이저의 매출 증가율이 63%로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좀 둔화하기는 했지만은 둔화하는 속도가 그래도 좀 느려졌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다지 뭐 충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리고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지금은 상태는 어때요? 네, 클라우드 시장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MS 오피스 365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게 있겠고, 그리고 플랫폼 사용 클라우드라고 해서 또 분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IaaS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와 아마존의 AWS가 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PaaS 플랫폼 구축하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양사 모두 미미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는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양사의 경쟁은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즉 IaaS가 되겠는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의 AWS가 물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31.5%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이저도 지금 18%로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AWS는 점유율이 보합이었는데 이 에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에 비해서 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AWS가 2006년에 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에이저가 2010년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기간대의 어떤 매출 성장세 이런 거를 보면은 에이저가 AWS보다 더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저의 매출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성장 속도로 봤을 때 네. 아마존을 뛰어넘고 있더라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주가 흐름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결과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석 달간 지금 주가는 사실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IB들의 평가는 FY22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사업은 시작이 됐지만은 근데 이제 그 FY20에서도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는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계속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도 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떤 시총 1위를 네. 다투는 그런 대형주로서의 좀 시장을 이끄는 모습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 조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좀 시장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의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업황을 대변하느냐 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 급락했으니까 급락했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게 4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이 30.7억 달러에서 33.3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네. 컨센서스가 36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EPS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0.91달러에서 1.09달러를 제시했는데 컨센서스는 1.28달러였습니다. 컨센서스를 상당히 좀 많이 하회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부터 급락을 했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7.5%나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동사 매출의 한 68% 정도를 차지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부문의 세계 점유율 1위, 2018년 기준으로 18%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제품 공급 분야는 이제 산업용이 한 36%, 개인용 전자기기 23%, 자동차가 20% 정도로 상당히 좀 다양한데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거는 저희가 빛과 소리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칩을 얘기를 하죠. 근데 네네. 이게 최근에 IoT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자동화 맞물려서 수요가 상당히 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2022년까지 연평균 6.6%의 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고성장 산업에 이 영위를 하고 있는 TSN이 좀 실적도 좋지 않았고 또 가이던스도 부진하게 발표를 했어요. 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실적이 지금 당장 좋지 못하니까 그래도 투자 의견은 나빠졌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IB들이 투자 의견이나 아니면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전하는 그런 IB도 있어서 좀 대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좀 부진한 이 전망을 제시를 했죠.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실적 부진을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은 전 부문 그리고 전 지역에서 부진은 상당히 좀 의외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황 부진을 좀 시사를 한다. 여기에 2020년 3분기에 돼서야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세로 돌아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제프리스 같은 기관에서는 물론 이제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가이던스 부진은 좀 예상 밖이라면서 과거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재고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배수 기회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좀 트렌드에 뒤처지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는 좀 S&P 500 지수를 주가가 아웃퍼폼하더라. 또 이런 좀 소수 의견도 그런 있었습니다. 해석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이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건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때문일 텐데 어쨌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맞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사실은 직접적인 경쟁사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든지 아니면 네네. 스카이웍스 솔루션 같은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산업용이나 아니면은 자동차용 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은 엔드 마켓, 즉 유효 시장은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반도체주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또 전해주는 의미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반도체주와 반도체 장비 세부 업종이 한 2.5% 정도 급락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이제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부문의 1인자인 자일린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은 일단은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어요. 아직까지 가이던스는 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내일 이렇게 차후에 또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해드렸던 외신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떨어지는 거 봐라.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지금 줄어드는 걸 봐라. 그러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지금 그 수요가 부진한 게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얘네가 산업용 반도체를 하고 네. 자동차용 반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또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